안녕하세요. 참 이슈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계기로 나토 가입을 추진하던 북유럽의 중립국 핀란드가 결국 74년 만에 나토 가입을 선언했습니다. 러시아의 도발로 유럽 중립국들의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이들 국가의 나토 가입이 현실화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중립국인 스웨덴의 나토 가입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AP에 따르면 핀란드의 니니스테 대통령은 지체 없이 나토 가입을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핀란드의 안보가 강해질 것이라며 중립국을 택했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핀란드는 EU 회원국이면서도 국경 1300km를 맞댄 러시아와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 오랜 기간 중립국 지위를 고수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후 나토와 조금씩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국민 여론도 나토 가입 찬성으로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핀란드 여론조사에선 나토 가입에 동의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76%에 달했으며 반대는 12%뿐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6개월 전만 해도 찬성 여론이 20% 수준이었다고 전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핀란드와 인접한 스웨덴도 조만간 나토 가입을 신청할 전망으로 블룸버그 통신은 스웨덴이 오는 16일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움직임은 러시아의 명백한 위협으로 보입니다. 현재 나토의 동맹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는 부분은 6%지만 스웨덴,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와 나토가 직접 맞대는 경계는 현재의 배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앞서 러시아는 정찰기까지 동원해 덴마크와 스웨덴 영공을 침범하는 등 나토 가입을 저지하려는 무리수를 뒀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은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사이버 방위센터 정회원으로 가입했는데요. 에스토니아 탈린에 위치한 나토의 사이버 방위센터에서는 최근 태극기 개양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한 것은 나토의 본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아시아 국가로선 처음으로 사이버 방위센터의 정회원이 됐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사이버 안보 대응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사이버 안보 기구인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는 2007년 러시아의 해킹으로 에스토니아 국가 시스템이 마비된 것을 계기로 이듬해 5월 발족했는데요. 한국은 지난 2019년 가입 의향서를 제출하고 이번에 가입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3년 가까운 시간을 공들였습니다. 그 사이 국정원이 한국을 대표해 나토의 연례 사이버 방어훈련인 락드실즈에 참여하며 사이버 대응 능력을 검증받았고 결국 가입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번 한국의 가입으로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의 정회원은 총 32개국이 됐는데 이 중 나토 회원국이 28개국이고 회원이 아닌 국가는 한국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웨덴 4개국에 불과합니다.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3개국이 모두 유럽 국가로 한국은 이번 정회원 가입으로 향후 나토가 주관하는 합동훈련, 정책연구에서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발언권 또한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영향력이 유럽 전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 소식을 들은 중국은 크게 당황하며 온갖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중국 글로벌 타임스는 나토가 사이버 방위 영역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한 체스판에 한국을 끌어들였다며 영내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매체는 나토가 사이버 방위를 한반도, 나아가 인도 태평양 지역까지 확대해 지정학적 문제에서 서방 간섭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경계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동북아 연구소도 이번 한국의 참여는 미국 주도의 다른 정보 체계들에 합류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며 한국은 나토와 협력을 심화하면서 자신을 더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안보는 나토의 정치적, 군사적 신복이 되기보다는 주변국들과 상호 신뢰를 쌓을 때만 보장될 수 있다며 한국의 나토 가입은 주변국들과의 대치 심화를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중국의 유명 농객인 후시진 전 황구시보 편집장도 한국의 나토 CCD/COE 가입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만약 한국이 이웃 국가들에게 적대적으로 돌아서는 길을 택한다면 그 길의 끝은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막말을 쏟아냈는데요. 후시진의 발언은 한국의 새 정부가 중국의 적대적인 정책을 펼 경우
우크라이나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어 큰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서경덕 교수는 중국을 향해 일침을 날리기도 했는데요. 서 교수는 글로벌타임스의 해설위원으로 한국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며 사사건건 한국에 시비를 걸고 세계 속에 한국의 힘이 커지니 위협감을 많이 느끼나 보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그는 나팔수 역할만 하더니 세계적인 흐름은 파악하지 못하고 자국지라시만 만들어내고 있다며 당신의 말 한마디가 중국의 수준을 더 떨어뜨리고 있다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이처럼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중국은 한편으로는 한중 관계의 발전을 희망하면서도 반대로 한미 관계가 끈끈해질까봐 우려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앞서 시 주석은 한국에 대통령 축전을 보내고 수교의 초심을 지키면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이례적으로 시 주석의 측근인 왕치산 국가부주석을 파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한국이 한미 동맹 강화를 내세우면서 중국은 크게 경계심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미국 주도의 쿼드에는 한국이 참여할 것을 경계하고 있는데 중국은 쿼드를 아시아판 나토, 즉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안보협의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사드 추가 배치를 비롯해 최근 한국의 사이버 방위센터 가입과 관련해서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전반적 기조는 한국이 미국, 중국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해달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중국의 행태는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토 협력국 내에서 한국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한국의 공격무기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내면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미 국방부 장관은 43개국 국방 관계자 회의를 주재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여기에는 나토 회원국과 한국, 호주, 스웨덴, 핀란드 등 미국의 동맹국과 우호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은 러시아 반발 가능성을 감안해 한국이 공격무기를 미국에 주면 미국이 이를 우크라이나에 대신 전달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와 별도로 외교안보 라인을 통해 한국의 공격무기 제공 의사를 은밀히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한국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의 함정과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군사장비가 한국에 있다며 한국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는데 최근 러시아 공세와 우크라이나 반격으로 전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이번 요청은 어떻게 결정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게 준 제블린 등 공격무기의 재고도 많이 떨어진 상태로 미국은 동맹국과 우호국의 역할을 내심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은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과 더불어 다음 달 스페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최근 일련의 사태 속에서의 한국의 책임과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만 앞서 미국은 한국의 역할을 고려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AP사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국 주도의 나토 동맹에서 한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한국은 유럽 시장에서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한국산 무기에 대한 러브콜이 잇따르면서 유럽을 타깃으로 한국산 수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최근 KAI는 슬로바키아에서 열린 국제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슬로바키아 고등훈련 기후보 기종으로 FA-50 마케팅 활동을 펼쳤습니다. 슬로바키아 국방당국도 F-50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이슈를 연결하는 참 이슈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